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정부가 전략 비축할 것이다. 어제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로 관련 코인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한때 한 개당 8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9만 5천 달러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더리움도 15% 넘게 오르고 다른 덜 알려진 가상화폐들은 더 급등했습니다. 1월 말부터 이어진 하락세를 뒤집는 트럼프의 깜짝 발표였습니다. 그러나 상승장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8만 6천 달러, 다시 1만 달러 8% 넘게 떨어지며 어제 오르기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더리움도 14% 넘게 하락했습니다. 폭락도 트럼프 영향입니다. 트럼프는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예정대로 4일부터 부과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상호 관세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관세 예고 등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매도 심리도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가상화폐 투자 기업은 트럼프 발표에도 불구하고 관세와 우크라이나 동전 협상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투자자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네. 트럼프 한마디 하기 전부터 조금 심상치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또 한마디 하고 나니까 또 심상치 않음이 가중되니까 네. 왜죠? 아니, 지금 가상화폐 확인 중입니다. 신혜영 기자 가상화폐 투자자입니다. 마이너스의 손 신혜영 기자. 어떻게 됐습니까? 실시간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표정 신김 씨. 네?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이게 뭐야? 얼마 전까지 좋았지? 예. 아니 좋았던 기억이 없어요 신혜영 기자는. 네, 뭐 다 오르고 샀기 때문에. MB 뭐 저기 이더리움. 이게 뭐야? 아이고 네. 저렇게 어머. 관심이 없어요. 네네. 하여튼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뭐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가를 계속 네. 달리다가 그래서 요참에 조금 요 최근에 있었던 일들 한번 짚어보려고요.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대선 기간에 내가 가상자산 대통령 최초다. 아 네. 맞아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아주 공언을 하면서 시작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전 임기 때는 그 가상자산 저거 다 범죄인들이 하는 거야. 범죄 소굴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그런가? 예,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입장을 확 바꾼 거죠. 바꾼 이유는 하나는 일단 표심. 가상자산 투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표심이 하나 있는 거고, 둘째는 그쪽에서부터 수많은 이 정치 자금, 돈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입장을 확 바꿨다. 일단 이렇게는 일단 대선 기간에 평가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마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상자산 대통령이 나오는가 보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그 기대를 가격으로 표현해줬죠. 그래서 일단 딱 올라갔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트럼프가 말로 내가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가격이 오르는 건가? 그건 아닐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가상자산 업계가 바랬던 진짜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원했던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벽하게 사실은 수급을 잡아주고 이걸 제도적으로 안착시켜달라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 이겁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 이 자산이라는 용어를 좀 제가 주목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산. 전략 자산 네. 자산이요? 아니 이게 전략은 앞에 빼고 네, 자산. 아무튼 비축 자산, 먼 자산 번역이 따라 다른데 네. 그런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만들어 줄 거야 트럼프가. 요게 사실은 제도적 기대의 핵심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많이, 후원금도 많이 내고 뭣도 많이 내고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예, 그러면 마치 금이나 기름이나 금 같은 거를 비축해 달러 놓듯이 나열하듯이. 네. 이런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을 비축해 놓는다. 예. 엄청나게 사놔야 되겠네요. 뭐 그러니까 정부 단위로 사는 그런 거니까.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게 사실은 근본적인 요구였던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오늘의 이 우리 그 신 기자님께 왜 값이 떨어졌는지를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단 제가 자산이라는 용어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뭔가를 할 거야. 네. 이렇게 해서 10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막상 취임하는 첫날 뭘 했냐면 밈코인을 출시했어요. 아, 맞아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트럼프 코인 코인. 냈고 멜라니아 코인 냈죠. 내면서 양아치 네, 그래서 양아치가 없었어. 시장이 어처구니가 없었어 내가. 정확합니다. 네. 우리가 바랬던 건 그런 그야말로 전략 자산으로 이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네. 법도 바뀌어야죠. 연준도 설득해야죠. 네. 재무장관도 바꿔야죠. 할 게 엄청 많거든요. 네. 그야말로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첫날 보여준 모습이 이런 양아치가 대통령만 없네. 할 수 있는 일을 했죠. 이런 양아치가 없네라고 네, 해서 네. 아, 이 사람의 진심이 어쩌면 가상 자산 업계가 원하던 얘기는 관심이 없고 이거를 명분 삼아서 사리 사욕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시장이 의구심의 시선으로 바뀐 거예요. 아. 그리고서 이제 한 달이 지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일단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관세 전쟁이니 뭐 이래 가지고 국제적으로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뭐 관세 전쟁이 되면 어느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은 물가가 오르는 거야. 국제 정치가 경제까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소위 말하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계속 올라가죠. 네. 그러면 반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안전 자산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게 달러예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달러랑 금 다 올랐죠. 네, 결국에는 금이고 결국에는 달러야.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인을 처음에 계속 뭐 중요하다고는 얘기하고 진짜 나중에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거 사실은. 수습할게요. 네, 지금 던져놓으면 다 수습합니다. 던졌어요. 네. 근데 코인 시장을 처음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 디지털 금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기존 경제 달러라든지 이런 게 네. 불안할 때 네. 마지막으로 오히려 금보다도 더 안전한 대안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게 굉장한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시죠. 국제 정치, 국제 경제가 불안하니까 대안으로 택해질 게 코인이었다면 지금 10만 달러에서 트럼프 임기 시작하고 나서 정세가 불안할수록 더 더 갔어야지. 선호도가 세졌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쪽으로 회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웬걸 지금 7만 3일 전에 2028 2월 28일에 7만 9천으로 떨어졌어요. 8만 밑으로까지 갔어요? 예, 처음으로 그래서 7만 코이너들이 찍었습니다. 그때 막 사과 방송하고 그랬어요. 정말 8만이 무너졌습니다. 아, 진짜로?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 아, 근데 그래요? 일단 요 부분을 하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과 조금 다른 양상들이 계속 이어진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정치에 국제 경제를 불안하게 할수록 대안 자산으로 코인이 각광받기는커녕 오히려 위험한 자산임이 사실은 입증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7만 9천에 들어갔어야 했어요. 그렇죠.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자, 일단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이 정세가 불안하면 이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 사람들이 이 위험을 피하려고 코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위험할수록 빼더라. 네. 라는 기존에 있었던 문법과 다른 문법이 들어오니까 네. 이제 하락을 멈출 수 없을 거다라고 해서 투심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좀 더 빠져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합니다. 내가 미국을 세계 코인 시장의 수도로 만들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부터 내가 코인 대통령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코인 5개 딱 찍습니다. 네. 그러자마자 하락세를 멈추고 7만 9천까지 떨어졌던 게 9만 5천까지 일단 올라옵니다. 일단 리딩 세력이에요. 지금 찍었다니까 이름을 부르겠어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얘기를 했다니까요. 솔라나, 네, 리플. 리플 이렇게 네, 일단 올라옵니다. 이게 올라온 게 지금이에요? 아니요. 지금 가출했어요. 하루 지금. 올라왔다가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진 게 지금 신영 기자님 보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면 또 왜 떨어지냐 이제 이 얘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영 기자 멘탈 잘 붙잡아야죠. 예. 그러니까 앞단에는 아까 설명드렸고 그럼 네. 트럼프가 아니요 여러분 그동안 나 있었던 거 잊어먹으셨죠? 네. 내가 코인 대통령 된다니까요. 네. 내가 뭔가 한다고 했잖아요. 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아 역시 코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왜 하루 9만 대로 반등했다가 바로 다시 8만 대로 떨어지고 지금도 떨어지고 있느냐. 이 얘기가 이제 포인트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가상화폐에 대해서 전략 비축을 검토한다. 전략 비축을 지시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럼 아까 올라가야지. 정프로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뭐 모으는 거 막 석유처럼 막 비축하고 그걸 한다는 얘기였죠. 이겁니다. 트럼프의 멘트가 이도 아닌 멘트였다는 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자산에 집중하라고 네, 그랬잖아요. 자산. 이 미국 정부가 음. 대외 결제를 하기 위해서 비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달러, 금, 네. 다른 기축 통화, 유로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축을 해야 돼요. 걔네가 소위 달러라고 언제든 결제 안 되라는 법이 있어야죠. 없습니까? 예, 예,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준비 자산이라고 합니다. 리저브 에셋이라고 해요. 리저브 에셋 자산이 꼭 들어갑니다. 이게 네, 법률 네. 용어예요.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가 뭔가 했다라고 했을 때 네. 리저브 에셋을 하겠다는 얘기구나. 이제 달러 금과 함께
비트코인도 드디어 비축 자산으로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쓴 용어는 이 용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뭐라고 했어요? SS를 안 썼어요. SS를 안 썼어요. 그럼 뭐예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원래 있어요. 하나는 계속 잘 듣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계속 하나는- 잘 듣는데 계속 중요한 얘기. 하나는- 계속 잘 들으래.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달러나 금처럼 모아놓는 걸 준비 자산, 리저브 네. 에셋이라고 하고요. 네. 석유 있죠, 석유. 석유도 비축류 모으죠. 네. 히토류 같은 거 모읍니다. 네. 이거는 미국의 대외 결제를 위한 준비 자산이 아니에요. 음. 그냥 그 물건이 귀해지면 수급이 딸리면 경제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양은 만일 사태를 위해서 잠깐 쟁여놔라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략적 비축이라고 얘기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거는 스트레지릭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끝이에요. 아니요. 스트레지릭 한 다음에 뒤에 다른 용어가 붙어요. 네. 근데 이거를 뭐 스톡파일이라고 씁니다. 보통은 스탁파일, 아. 스트레지릭 스탁파일이라고 쓰는데 아, 전략적으로 우리가 비축한다. 모아놓는 거. 전략적 사재기, 전략적 그렇죠.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아. 트럼프가 어저께 한 얘기는 뭔지 아세요? 스트레지릭 리저브예요. 아. 이 두 용어의 한 단어씩을 뽑아놔가지고 새로운 용어를 쓴 거예요. 진정한 양아치입니다. 아니 근데 이해되시죠? 네. 제가 이해되시죠? 네. 앞에 준비 자산에서 SS를 빼고 리저브를 땡겨왔죠. 그다음에 스트레지릭 스탁 파일에서 스트레지릭을 땡겨온 거야. 네. 그래서 스트레지릭 리저브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겁니다. 아. 사람들이 다 헷갈렸던 거예요. 예. 전략적 비축을 한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도 있고 네. 대외 결제 차원에서 준비하는 준비 자산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네. 그 정도로 지위가 격상된다. 법정 화폐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양쪽 사람들이 다 착각하게 만들었지만 아. 없던 용어를 만든 거예요. 그럼 신개념이 등장을 그렇죠. 한 거예요. 리저브 SS에서 리저브를 따오고 스트레지릭 스탁파일에서 스트레지릭을 떼와서 네. 스트레지릭 리저브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한 번도 SS를 안 썼는데 사람들이 전략 자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한 거야 우리가. 그 이상하지. 왜냐면 우리는 번역을 들으니까 전략 자산이라고 하면 착각할 수 있지만 너네 모든 나라 사람 말을 쓰는데 착각했고 그걸 시장도 착각한다는 게 착각했고 이상하잖아요. 이걸 예리하게 분석을 당일날 못한 거야. 아, 뭐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야 드디어 트럼프가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죄송합니다. 이게 말버릇인가 봐요. 왜냐면 너무 이 중요한 양아치스러움을 겁니다. 네네네. 깨치기 위하려고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래 아까 얘기한 리저브 에셋 준비 자산이 되려면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자산으로 비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파월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 무슨 예산으로 그럼 그거 살 거야? 네. 예산에 대한 준비가 나와야 돼요. 네. 재무장관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달러로 다시 비축 자산을 살 건지 뭘 살 건지 등등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네. 그거를 하려고 한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한 게 하나 아. 있고 아니면 석유 쟁여놓듯이 비축류 쟁여놓듯이 그냥 쟁여놓지 않을까? 아. 요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는데 네. 두 세력 다 트럼프가 그걸 한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니, 근데 이거- 기사는 뭉뚱그려서 났습니다. 이거 이렇게 분석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 아니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시동 평론가가 최초예요? 최초는 아니에요. 최초는 아니에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무슨 발표를 한다는 거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용어가 아닌데 저 용어가 아닌데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뭔지 아시죠? 이제 트럼프의 말을 자기네들이 원하게 해석한 그렇지. 거야. 아 여기서 스탁 파일이 리저브야 그런 의미겠지.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트럼프의 얘기가 애매하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이 와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트럼프가 이걸 모르고 썼을까 하나? 아니면 노리고 썼을까 하나? 노리고 일부러 헷갈리게 썼을까? 아.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니 당연히 노리고 썼겠지. 트럼프 선생님을 어떻게 보고 그러세요 지금? 얼마나 똑똑한 네, 양아치 그럼요. 분이신가? 그렇죠. 얼마나 똑똑한 양아신가. 그래서 시장이 하루 만에 트럼프가 다시 코인 대통령으로 복귀했다라는 환호가 있었는데 다시 하루 만에 아니야. 아직 이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그야말로 제도적으로 법도 바꾸고 파월도 설득해야 되고 연준의 예산도 따야 되고 그게 아무튼 쉽지가 않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길을 내가 해내겠다는 선언이 아니었던 것 같아. 역시 아직은 사리사욕에 급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라는 회의론이 다시 올라가니까 아닌가 봐. 이 산이 아닌가 봐라고 하니까 오늘 신영 기자님 코인이 하루 만에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지금 너무 저 실명 토크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저분 굉장히 불편하시니까. 대충 이해가 되시죠? 아 네. 이제 뭐 이해됐습니다. 왜 취임 때 올랐다가 취임 이후에 실망해서 떨어졌고 다시 트럼프가 살리겠다는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못하고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지. 또 정부가 사실 가상화폐 이렇게 저 비축해 놓는 것도 엘살바도르. 그게 조금 수 이상하긴 있잖아. 하지 않아요? 둘 다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준비 자산이 되려면 네. 트럼프 그러니까 저 금, 달러, 유로 이런 것처럼
대외 결제용을 위해서 비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화폐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국제 거래가 돼야지. 돼야죠. 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비축은 안 될 것 같아. 사실 지금 예. 아마 코인 하는 분들이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건 그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일부 ETF 같은 데서 이렇게 이게 포함을 시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줄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 정도 해주면 뭐 괜찮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네네네. 그런 거는 아니었고 이번에 트럼프가 얘기한 건 그냥 말만 좀 앞섰던 마치 국가가 이걸 막 어떻게 막 비축할 것 같이 얘기는 됐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예. 그 아니면 정도 공수표에 불과한 용어였다. 법률 용어가 묘하게 교체해서 쓴 거 아니냐. 네. 또 변죽만 울리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이런 회의론자들의 근거가 뭐냐면 사실 비트코인 정도가 돼야 전략 비축이 되던 비축 자산이 되던 뭐가 되든 될 건데 왜냐면 1등 아닙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은 가장 안전하다고 그나마 평가되고 있고 네. 또 발행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금처럼 활용할 수 있을 여지라도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멘트는 비트코인이 아니었어요.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이 세 개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예. 얘가 미국을 세계 가상 시장의 수도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코인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세 개를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아 형님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빠졌어요라니까 아차 이러면서 조금 있다가 다시 아 내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2차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트럼프의 본심은 이 앞에 있는 세 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닌 이 세 개를 띄우기 위해서 이번에도 역시 SNS 플레이를 한 거 아니냐. 이게 진심이었고 그 대통령 치고는 너무 쪼잔한 행동, 양아치스러운 행동을 했다라는 비판이 나올 것 같으니까 바로 이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그냥 섞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시차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의 발언을 가지고 아직 이 폭락세를 다시 떠받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회의론이 나온 거죠. 네. I also love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이라고 써놨네요. 예. 너무 웃기다. 예, 아니 이거 트럼프 가족들이 얼마나 이거 갖고 있는지 혹은 뭐 가족 회사 소유의 뭐 네. 이런 것들 한번 좀 조사는 나중에 좀 해야 되겠다 그죠? 해야죠. 약간 좀 수상한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밈코인도 트럼프 차남이 갖고 있는 회사 거고요. 예, 그렇죠. 멜라니아 것도 멜라니아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아 근데 그건 너무 딱 표시 나니까 오케이 예. 뭐 그건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이 예. 주가 조작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이렇게 당연하죠. 이렇게 저 해놓는다고 해놓고 안 그래도 지금 어딥니까 그 삼부토건? 네. 3부 체크하고.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모든 게 삼부토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하면 범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그런 거야. 지금 트럼프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그냥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번에 사람이 하면 주가 조작이고. 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빼고 처음에 얘기했던 그 세 개도 사실은 트럼프랑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코인이에요. 예. 그리고 밈코인 취급받고 있거든요. 하나는 공화당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거나 공화당에 많이 기부했던 예, 코인이고 예. 하나는 트럼프 취임 기념으로 발행됐던 코인과 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밈코인을 대통령이 직접 띄운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저 가격 막 추렁추렁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업비트 네. 거기 이제 최대 거래소 아닙니까? 네. 갖고 있는 두나무 네. 돈 엄청 법니다. 진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래소 말씀하시니까 거래소 이슈도 두 가지가 마침 있어가지고 제가 네. 한번 또 말씀드려볼게요. 세계 최대 거래소 중에 하나였던 이번에 바이낸스? 예, 바이낸스는 아니고요. 바이비트. 바이비트. 예, 바이낸스가 진짜 제일 크고요. 네. 바이비트가 요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그 코인이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는 말씀드렸잖아요. 투심이 굉장히 위축되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바이비트가 현지 시간 21일 우리 돈으로 2조 1천억 정도의 해킹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코인 관련해서 나왔던 해킹 사건 중에 이게 최대 규모입니다. 2조? 예. 근데 21세기 대한민국 21세기 지금 이런 시점에서 몇 번의 해킹 사건이라든지 그 보안 불안함을 겪어왔던 코인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에서 2조 단위의 역대급 해킹이 아직도 나온다라는 게 투심을 많이 사람들에게 위축시켰어요. 더군다나 잡코인이 해킹된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 해킹됐는데 전 세계 물량의 약 9% 정도로 추산될 정도로 사실은 좀 많은 양이 해킹이 됐고 이 거래소는 하루 거래량이 51조예요 우리 돈으로. 왔다. 근데 그 정도의 거래소가 해킹을 못 막았다라고 해서 투심이 굉장히 위축됐었습니다. 누가 해킹한 거예요? 현재 바이비트 쪽에서는 무조건 북한 소행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말 대단한 해커의 나라야. 아, 진짜로요. 그래서 못하는 게 현상금을 없어요. 걸었어요. 어. 예. 이게 잡아오라.
그다음에 그 꼬리표 달린 코인은 전 세계에서 일단 동결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등등해서 이제 조치는 하고 있고. 왜냐하면 기존에 북한이 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사건이 몇 개 있었거든요. 네. 수법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북한 소행이다라고 아니 현재 자동차 찝어져 뭐 있습니다. 100만 대 이렇게 팔면 뭐 하냐고. 아, 북한 짱이네 진짜. 아니 이렇게 정말이에요? 한번 해킹해 2조씩 실화예요, 벌면 이거. 이거는 뭐 원가도 뭐 얼마 안 들 거 아니에요 해킹에. 네. 이게 훨씬 낫지. 아 그런가. 저 역시 사람을 키워야 하나요? 역시 사람이 네. 인재가. 시장이 네. 그래도 안정화되고 네. 비트코인은 이더리움 수준으로 올라가면 해킹이라든지 이런 게 불가능한 정도의 안정성, 이 투명,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투명성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보증이 돼야 네. 아까 얘기한 전략 자산이 되든 비축 아, 자산이 되든 그렇겠죠. 뭐라도 그렇죠. 될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사건이 계속 나오면 이걸 또 제도적으로 더 위로 붙이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도 약재죠 사실은.